코딩의 기역부터 희역까지 천천히 알아보는 코딩 가나다 CSS 편이에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요. 미음으로 시작하는 CSS 관련 이슈를 알아보자. 자, 어떤 거 할까요? 자, 마진 병합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마진 병합, 마진 겹침, 마진 상쇄, 마진 붕괴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죠. 자, 이 현상은 제일 기초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초반에 공부할 때 놓치고 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현상이 왜 일어나야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간단한 예제를 만들면서요. 마진 병합 현상이 언제 일어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프로필 페이지를 만드는 건데 이 부분에다가 내용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컨텐츠, div, 섹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섹션에 내용물도 좀 추가를 해주고 요게 두 개다. div 하나, 두 개 이렇게 만들었죠. 보게 되면 div는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한 줄에 하나씩 배치가 됐고요. 자, 근데 디자인이 너무 보기가 어렵죠? 텍스트끼리 너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섹션을 좀 떨어뜨려 가지고 좀 더 안정적인 디자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섹션 A 배경도 좀 깔아주고요. 보더도 좀 주고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마진, 보더의 바깥쪽 여백 20픽셀 주겠다. 그리고 패딩 20, 이거는 보더의 안쪽 공간. 자, 마진 패딩 이렇게 두 개 다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보더 기점으로 마진 패딩이죠. 자, 이렇게 안정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냈는데 오늘의 주제인 마진 병합 현상 일어났다라는 거죠. 섹션에게 마진 20픽셀 줬잖아요. 그러면 이 섹션 기준에서 상단, 하단, 좌우 모두 20픽셀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섹션 1번과 2번 사이에 이 마진 공간은 사실은 40픽셀이 되어야 맞다라는 거죠. 마진은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섹션 1번의 하단 마진과 섹션 2번의 상단 마진이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40이 되어야지 맞는 건데, 이렇게 됐다. 겹쳐있다. 병합이 됐다. 그죠? 요게 마진 병합 현상이에요. 자, 보세요. 이 마진 병합 현상은 의도된 부분이에요. CSS가 어떤 목적이 있나요? 어떤 문서를 좀 더 안정적인 디자인으로 좀 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죠. 자, 지금 요 문서가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이 사이의 마진이 겹치지 않았다면 40픽셀이 됐다면 오히려 보기가 안 좋을 거고요. CSS 작업자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요걸 20픽셀로 바꿔주는 작업을 했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CSS에서 이미 마진, div의 상하단 마진은 겹치게끔, 병합이 되게끔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마진 병합 현상은 이 고쳐야 되는 문제점이라기보다 우리를 도와주는 이로운 부분이다, 이로운 설계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진 병합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인접해 있는 div, 즉 블록 요소끼리 만 일어났다. 자, 그리고 상하단만 해당 사항이 있다. 그죠? 좌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자, 이 조건에 맞으면 마진 병합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했던 게 마진 병합 현상은 의도된 설계에 의한 동작이다. 디자인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주는 이로운 현상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언제나 이 마진 병합 현상이 이로운 거는 아니고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문제라고 볼 만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자,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어런치라는 div를 만들었고 미리 준비된 children이라는 요소를 만들었어요. A 그리고 children이 하나가 더. 자, 한번 파악해보세요. 페어런치는 전체, 그 안에 children 2개. 자, children에게 마진을 주게 되면 이 조건의 마진 병합 현상이 일어나겠죠. 인접해 있는 블록 요소끼리 상하단 이 부분 마진 병합 현상이 일어나겠다. 자, 그래서 children아 마진 50이다 라고 하면 이 부분 병합 현상이 일어나서 100픽셀이 되어야 하는데 50픽셀로 보정이 됐다. 그래서 안정적이 됐다. 근데 이 부분 이상하죠.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 이것도 마진 병합 현상이다 라는 거예요. 자, 조건에 맞아야 컴퓨터는 단순히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도구일 뿐이니까 인접해 있는 블록 요소끼리죠. 부모인 DIV도 블록 요소고 자식인 DIV도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서로 인접해 있는 상하단 마진이다. 겹쳐버리는 거죠. 병합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페어런치 마진 0 오토잖아요. 상하단 0, 좌우 오토. 마진 0이 children의 마진 탑과 겹쳐서 50픽셀로 잡힌 거예요. 맞죠? 자, 이 문제는 해결해줘야 되는 마진 병합 현상의 애예요. 예. 자, 이상하잖아요. 원래는 이런 H 모양이 나올 게 아니라 팔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팔자. 여기가 흰색이 되고 여기도 흰색이 되어야 해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 페어런츠랑 children 사이에 이런 텍스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마진 병합 현상이 일어날 수 있나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요소가 저 위치에 들어가게 된다면 마진 병합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이 온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죠? 그러면 이런 텍스트를 넣을 수는 없으니 보통 어떻게 하냐? 페어런츠에게 패딩 1픽셀 이런 식으로 주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를 넣음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완전히 격리시킨다 라는 개념이죠. 자, 또 어떤 방법이 있냐? 보도를 주기도 하자. 투명으로 이렇게 줘서 해결한다. 자, 이런 방법은 마진 병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라기보다 마진 병합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에 더 가깝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패딩과 보도를 마진 병합 현상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만 쓴다라고 하면 단점이 있어요. 공간을 어쨌든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된 디자인이랑 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조건이 인접해 있는 블록끼리니까 요 children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된다면 마진 병합 현상은 일어나지 않죠. 자, 이 부분도 해결이 됐고 이 부분도 해결이 됐는데 이 부분이 100픽셀이 됐어요. 마진 50이니까 50, 50. 그래서 여기서는 또 문제가 또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방법도 좀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일까? 자, 부모에게 오버플로우 히든해주는 방법이 있죠.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자, 오버플로우 히든은 도대체 뭐길래 마진 병합 현상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지금 이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좀 방대하고요.
오버플로우 특집이 또 있어요. 그죠? 그때 오버플로우의 여러 가지 다른 동작에 대해서 정리해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